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의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도렛마을 1단지에 34평형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거든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물건 분석에 주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물건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요, 첫 번째는 임장을 다녀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임장은 꼭 다녀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변의 공인중개사무실에 방문해서 시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릴 때는 한 가지 팁인데요. 음료수 박스 하나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제대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실거래가 조회라든지 이런 사이트, 앱 사이트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정확한 거래 상황이라든지 호가가 아닌 실제 거래되는 가격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같은 물건이라도요, 동별, 탕별, 그리고 위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파악해서 정확한 가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석에 대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렛마을 1단지.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렛마을 1단지가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이렇게 좀 매매가 145개, 그리고 전세가 46개, 월세가 2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요, 동일 매물로 묶으면 반으로 줄어요. 매매가 80개, 전세가 21, 월세가 10개로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경매 나온 게 105동인데요. 105동 타입이 여기가 보면 105동에만 4가지 타입이 있어요.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 지금 105동의 타입입니다. 호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1호에는 D타입, 2호는 C타입, 3호는 B타입, 4호는 A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나온 데가 A타입이에요. 그래서 A타입을 115A, 이렇게 지금 A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84A거든요, 이게. A타입을 보면 지금 106동에 지금 9층이 4억 5천에 나와 있고요. 104동에 14층 4억 3천. 자, 이렇게 보면 거래가 꼭 4억 3천, 4억 4천에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타경 10653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 3개에서 진행합니다. 도담동 도렛마을 1단지 105동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4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 30% 저감됐죠. 저감돼서 11월 12일 날 3억 1,570만원의 최저가로 시작을 하는데, 최저가의 10%가 보증금이라고 그랬어요. 입찰 보증금은 그래서 3,157만원이 보증금이고요. 여기 지금 이게 읽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감정된 가격이요, 2019년 2월에 요 감정된 가격인데요, 그 당시에 세종시 가격이 높았다 이겁니다. 그 그래프를 한번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은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고, 여기 보시면 가격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2019년 2월 달에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감정평가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준공 난 거는 2014년에 준공이 났고요. 25층 중에 지금 중간층의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이고, 84.98제곱미터가 타입이 3가지인가 돼요. 그래서 이 그냥 84.98로 분석을 하게 되면 잘못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84C 타입도 84.98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분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배당 요구 종기일이요, 2019년 4월 24일입니다. 임차인이 없고 현재 전입세다가 없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이거든요. 2017년 5월 12일 근저당 캐피탈입니다. 캐피탈이 말소 기준이 되는데, 보통 캐피탈이나 이렇게 저축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경매가 진행 중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뭘로요? 상속으로 됐다는 겁니다. 근데 상속인이 지금 2인이거든요. 각 2분의 1. 세대주가 남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상속이 됐어요. 세대주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에게 상속된다? 그럼 와이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현장 가서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매각 물건을 보시면 말소 기준, 최선의 설정,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2017년 5월 12일을 지금 표시해 줬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도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차 내역이 없고 비고란이라든지 이런 데 이상이 없어요. 전혀 인수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볼게요. 문건 처리 내역에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2019년 4월 25일
상속 등기가 날 시기에 보면 채권자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19년 5월 17일 채무자 겸 소유자 대리인 누구누구 개시결정 정보 발송이라고 도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채무자의 대리인, 그러니까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있는 거죠. 제가 등기부 현황을 봤더니요, 여기 상속인들이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세대주가 돌아가시고 지금 부모님들이 안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뭐 네이버에서 봤지만은 현재 이 1단지는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뭐 지금 청사 주변 굉장히 가까운 근처에 있다. 그리고 BRT 라인과도 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105동에 지금 이렇게 타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경매 나온 건 4호 라인입니다. 4호 라인은 산 쪽을 바라봐요, 조망이. 방축천을 바라보는 이런 1호 라인이라든지 2호 이런 물건들은 좀 가격이 있습니다. 4호 라인은요, 산 조망이거든요. 근데 4호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타입이 A타입이 포베이 구조예요. 많이 선호하시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향이 남서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매매가 가격이 다른 데보다도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호 라인의 C타입도 포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2호 라인 거래 가격을 4호 라인 거래 가격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1호 라인하고 3호 라인은 이렇게 투베이 구조예요. 그래도 1호 라인은 D타입은 방축천 쪽을 바라보는 동향, 남동향 방향을 바라보는 쪽이고 3호 라인은 남서향 방향을 바라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호 라인이 더 가격이 높고요. 3호 라인의 가격이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래 신고된 걸 보겠습니다. 도래마을 1단지 보면 좀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입이. 그 중에 지금 제가 84.98 타입에 한 3가지 정도가 84.98이더라고요. 그 중에 A타입은 4호 라인인데 4호 라인 가격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 106동, 105동, 104동이 타워형이잖아요. 지금 106동에 3층 같은 거 3억 8,500. 내가 볼 때는 요거는 저층 가격인데 이 방축천을 바라보는 쪽의 가격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6동의 18층 가격 4억 3천 이런 거는 어디요? 2호 라인 정도 가격 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5동의 13층, 예, 요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105동의 13층인데 3억 8,600. 요것이 A타입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가격에 거의 형성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요즘 3년 단위로 보시면 현재 2017년 가장 가격이 높았던 시기,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가 2019년 2월에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9년 2월인 요 시점, 감정 가격이 높은 시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시기. 떨어졌잖아요. 4월경부터 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좀 좋은 것들은 현재 요 시세가 그대로 되고요. 지금 타입이 안 좋은 것들은 요 하한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A타입은 요 하한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주황색 요거를 보셔야 된다. 오렌지색이네요. 예. 자, 거래 신고된 걸 보겠습니다. 84.98의 실거래 가격이에요. 3층이 3억 8,500. 그리고 24층이 3억 9,650만원. 4층이 3억 8,400. 18층이 4억 3천. 요런 거는 2호 라인 정도 가격이 될 것 같고요. 16층이 3억 9천. 예, 요것이 아마 4호 라인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4억 5천이라는 가격하고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정 가격을 맹신하고서 이 감정 가격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온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도 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끔 안 가고 입찰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곳에서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임장을 전혀 안 가고 향을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 안 좋은 데를 향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제가 뭐 이것저것 해서 한 2천만 원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꼭 저기 임장 활동을 가시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로라도 안 되면 전화로라도 꼭 한번 물어보시고, 근데 전화로 물어보면 귀찮아서 잘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음료수 하나 사 들고 가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물건은요, 관리비가 지금 많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줘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아무도 안 살지만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인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을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맘대로 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합의하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용 정도를 잘 감안해서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한 150만 원 정도 이상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한번 관리실에 전화해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한번 관리실에 전화해 보시고 여기에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
꼭 좋은 가격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높은 가격에 낙찰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가가 높은 거는 높게 낙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신껏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